안녕하십니까, 시현 선생님입니다. 자, 2024학년도 버전 선생님 커리큘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누군지는 알고 들어온 거겠죠?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간단하게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지 말하기 전에 아니 다른 선생님들은 마스크 다 벗었던데 선생님 왜 마스크 쓰고 있습니까? 선생님 목소리를 평소에 들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선생님이 살짝 지금 목감기 기운이 있어요. 근데 앞에 이제 PD님도 계시고 다른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선생님이 혹시나 모를 상황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진행을 합니다. 마스크 쓴 게 더 이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최대한 가리는 게 좋다라는 말도 하더라고. 선생님의 맨 얼굴을 보고 싶은 친구들은 사진에 있잖아, 사진에. 알겠죠? 자, 선생님은 이런 사람입니다. 일단 선생님이 좀 자부심을 느끼는 건 이런 게 있어요. 이투스에 선생님이 현장 강의 수강생이 가장 많습니다. 거의 대치동, 목동, 뭐 평촌학원가, 일산, 영도 이런 데를 우리가 이제 교육특구라고 부르는데 중계동까지 거의 모든 지역, 모든 타임에서 다 학생들이 몰리면서 마감이 났어요. 특히나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3대 학원가 중에 하나인 중계학원가 거기에서도 이제 선생님이 첫 해 딱 들어갔는데 싹 다 마감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현장 학생들이 많이 찾아주는데 뭐 온라인 수강생들도 물론 많이 있어요. 근데 현장 수강생들이 굉장히 예민하잖아, 사실은. 왜냐면 현장 강의 같은 경우에는 수강료도 비싸고 매월 이제 결제를 해야 되는데 비싸잖아. 그래서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그 다음 달에 원래 앉아있던 애가 사라져버리고 이게 현장 강의잖아요. 그런데 현장 강의가 선생님은 1년 내내 마감이 되는 상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만큼 선생님은 성적 향상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들이 믿어도 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뭐 선생님은 뭐 이렇게 선생님이 쓴 문제집들도 많이 있고 이런 사람입니다. 자, 일단 커리 설명하기 전에 수능 시험의 기본적인 어떤 골격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고 갈게요. 자, 수능 국어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의 조합으로 되어 있죠. 공통 과목이 문학, 독서 영역, 선택 과목 화작 또는 언매. 선택 과목 뭐 할지 결정했나요? 아직도 빨리 결정하셔야 돼요. 알겠죠? 선택 과목 이렇게 해서 이제 토탈 45문제 구성으로 되어 있죠. EBS 연계 비율이 50% 간접 연계. 선생님 간접 연계는 뭐예요? 그럼 연계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국어 영역은 EBS의 파괴력이 수학이나 다른 과목과는 달리 좀 파괴력이 남아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EBS 공부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총 문항수 45문제, 배점은 100점, 그리고 상대평가는 아직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는 시험 체제죠. 이런 기본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겠고. 자, 공통 과목이 문학하고 독서 34문제 76점 배점으로 돼 있고, 그리고 선택 과목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선택 과목 이미 결정을 했겠지만 만약에 그냥 친구 따라 선택했거나 또는 우리 학교에서 나 내신 때 문법 좀 해봤으니까 나 그냥 엄매했거나 이런 선택이면 안 돼요. 본인의 성향을 좀 고려해서 선택할 필요는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독서 많이 해서 읽는 것에 대한 부담이 좀 덜하다. 이런 친구들은 화작이 나을 수 있고, 아, 나는 그냥 읽는 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싫다. 그리고 공부하면은 답이 딱딱 떨어지는 난 그런 게 좋다. 그런 친구들은 언매 선택했겠죠? 본인의 성향을 고려해서 선택 과목 선택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완벽한 수험생의 길로 들어섰잖아. 이제 고3 N수생이니까. 근데 일단은 고3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이 얘기 할게요. 고3이 된 걸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우리 매기는 건가요? 아니에요. 약 올리는 거 아니야. 너네 이제 1년만 고생하면 돼. 만약에 네가 고1이어봐. 고1, 고2, 고3 생각만 해도 까마득하잖아. 근데 이제 고3이 됐다. 아, 수험생활 1년만 잘 버티면 내년부터는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다. 이야, 이보다 축하받을 일이 어딨어. 그런 선생님은 현장 개강할 때도 고3 아이들 처음으로 딱 만나는 날 뭐라고 하냐면 축하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만의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그 문턱에 와 있다. 축하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는 재수 중인데요. 그래도 축하하실 건가요? 뭐 축하까지는 아니지만 올해 열심히 해서 작년에 갈 수 없었던 더 좋은 대학을 가면 되는 거겠죠. 어쨌든 수험 생활에 우리나라는 사실 수험 생활이 초딩부터 시작됐다고 봐야 되겠지. 근데 와서 수험 생활의 정점 맨 끝에
수험 생활의 마무리 지점에 와 있다라는 점에서 축하를 한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럼 올해 어떻게 하면 내가 수능 국어를 무사히 치르고 내년에 대학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일단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일단 국어 학습법부터 제대로 잡을 필요가 있어요. 국어 영역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지 공부하는 양에 비례해서 성적이 올라가는 과목이 아니지 이게. 뭐 탐구나 수학같이 공부할 게 정해져 있는 과목들은 공부하는 양에 어느 정도는 성적이 비례하게 돼 있는데 국어는 그게 아니야. 국어는 양보다는 질적으로 우수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학습 방향이 잘못 잡혀 있으면 그 방향으로 100시간 공부해도 1점도 안 오를 수가 있어. 근데 학습 방향이 제대로 잡혀 있으면은 두어 시간 공부했는데 성적이 갑자기 달라지는 경우도 국어에서는 존재합니다. 지문 읽는 방식의 차이라든가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의 차이 이런 거에 있어서도 굉장히 성적이 많이 판가름이 된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국어 학습법부터 잘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전 영역 필수 개념 학습을 한번 하고 그리고 고난도 학습, 고난도 집중 공략 학습 그리고 파이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병행을 해야 되는 게 EBS 연계. EBS 연계라고 하면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말하겠지? EBS 수능 특강, EBS 수능 완성 완벽하게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아직은 EBS 50% 연계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EBS 연계 학습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 단축과 관련된 연습. 그래서 웬 시간 단축이요? 뭐 이건 뒤에서 자세히 설명할게요. 시간 안에만 시험장에서 다 풀어도 성공이다 일단은. 알겠죠? 근데 이게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대다수의 학생들은 맨 마지막 한두 지문 내리 찍고 그냥 시험장에서 울면서 나오게 된다. 그래서 시간 단축과 관련된 연습까지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선생님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일단 공통 과목 커리큘럼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게 다른 선생님들하고 조금 순서가 달라. 뭐가 다르냐면 거의 모든 선생님들은 개념 또는 인문 요거부터 시작을 하실 텐데 선생님은 달라요. 개념보다 먼저 할 게 있다 이거지. 이 순서를 잘 봐. 개념이 먼저 와 있지 않죠. 선생님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학습 방향을 잘못 잡으면 개념이고 실전이고 나발이고 없다 이거. 국어 영역은 진짜 공부를 하는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 제자들이 그 방법을 잘 배우고 나서 실제로 그 방법대로 이제 스스로 많이 체화를 해서 공부를 하고 한단 말이지. 그래서 성적이 잘 나와. 그러니까 현장 수강생들이 넘쳐나잖아. 너도 그렇게 따라오면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분석해야 될 대상이 얘잖아, 얘. 뭐 얘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평가원이잖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능을 출제하니까 이 평가원을 분석해서 우리 국어는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해보자 라는 국어 학습 체계를 완성하는 강의 요거를 먼저 진행을 합니다. 국어는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국어 전 영역 학습 체계를 완성하는 강의입니다. 그리고 이 체계대로 나머지 과목들을 따라오시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과 병행을 해야 되는 강의가 지문 이해가 안 된다면 어휘력부터 키워라. 아, 선생님 웬 어휘입니까? 저 고3입니다. 그래서 어휘력이 굉장히 좀 잘 되어 있나요? 이거 여러분들 선생님이 비꼬는 게 아닙니다. 이건 선생님 제자들을 통해서 이미 설문조사를 통해 선생님이 알고 있어요. 본인의 가장 큰 문제점, 그것도 수능 보기 직전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선생님이 설문조사를 했을 때 결국은 어휘력이었다. 이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활자 세대가 아니라 미디어 세대잖아. 많은 책을 읽으면서 자란 세대가 아니라 영상이 익숙한 세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휘력이 조금 떨어져. 근데 이 어휘력이 고전문학이나 이런 데만 중요한 게 아니야. 독서 영역, 즉 비문학에서도 어휘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래서 지문 이해가 안 된다면 어휘력부터 키워라. 이 두 가지를 병행을 하면서 우리는 국어 학습 체계를 완성을 합니다. 이게 잘 되어 있으면, 이게 탄탄하게 딱 되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거의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통 과목 개념 심화 학습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정밀한 독서라는 강의를 통해서 지문 유형별 독해법을 배우고 문제 유형별 풀이법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깔끔한 문학이라는 강의를 통해서
문학 심화 개념을 배우고 그다음 영역별로 어떻게 글을 읽어야 되는지를 배울 겁니다. 알겠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EBS 연계학습을 해야 되겠지? 수능 특강이 나왔을 때는 EBS 분석의 신 수특 강의, 그리고 수능 완성이 나왔을 땐 EBS 분석의 신 수완 강의. 이 강의는 내신에도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될 거야. 내신과 수능을 동시에 잡는 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고3 때 거의 모든 학교들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내신 시험 범위가 수능 특강, 이런 EBS거든. 알겠죠? 내신과 수능을 동시에 잡는 강의, 그리고 고난도 강의. 최고난도 독서, 최고난도 문학, 주제별로 굉장히 어려운 고난도 지문들을 우리가 한번 도전해보는 마음으로 해보는 거야. 여기엔 이제 평가원, 그리고 평가원 모의고사, 수능, 교육청 모의고사 다 포함하고 있고, 사관학교 문제, 경찰대 문제, 그 다음 리트, 피트 뭐 이런 거 들어봤죠? 그런 시험들 문제까지 망라하는 굉장히 좀 어려운 강의입니다. 그리고 고전문학 10강 완성 강의. 이 강의들이 고난도 과정에 준비가 돼 있어요. 마지막 파이널에서 타임어택, 시간 단축 비법 특강. 그러니까 타임어택 강의는 실질적으로는 나오는 시점은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보고 나서 바로 나올 거야. 그런데 선생님이 파이널 강의로 구성을 해놓은 이유는 막판에 애들이 시간 안에 못 풀어서 죽겠네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애들이 많이 듣거든. 근데 강의가 나오는 시점 자체는 6편 끝나면 바로 나올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파이널 모의고사 강의.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통 영역 강의들을 하나씩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평가원 분석 강의. 국어는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국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국어 학습 체계를 제대로 잡아놓고 영역별 강의로 들어가는 거다. 이게 안 돼 있으면 개념이고 나발이고 없다. 국어는 이런 방식으로 지문을 보고 이런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이게 중요한 거구나 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을 수 있는 강의. 국이공이라는 강의입니다. 실제로 선생님을 대표하는 강의이기도 하고, 이 국이공 강의 단 한 강좌만 듣고 5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랐다는 친구가 남겨준 수강 후기도 있어요. 그 친구가 했던 말이 뭐냐면, 저는 방법이 잘못됐던 것이었습니다 라는 얘기야. 알겠죠? 그러니까 방법이 잘 잡혀야 그 다음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게 되는 건데, 방법이 잘못되어 있으면 다른 것들이 다 튕겨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들과 다른 점이 뭐라고? 개념부터 그냥 가는 게 아니다. 제대로 일단 뼈대를 잡고 이 개념을 제대로 집어넣을 수 있는 통을 제대로 만들어 놓고 시작하자 이거야. 알겠죠? 그게 국이공 강의입니다. 그 다음에 역대 모든 수능과 평가원 통틀어서, 이게 어휘력 강의가 단순히 어휘 문제를 맞추기 위한 강의가 아니에요. 강좌 타이틀 잘 봐. 지문 이해가 안 된다면 어휘력부터 키워라. 여러분들 이런 느낌 받은 적 있지? 예를 들면 내가 독서 영역 경제 지문을 읽고 있었어. 분명히 한글로 다 써 있는데 모르겠어,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런 경험들이 다 있을 거야. 지문 이해를 하기 위한 어휘력 강의예요. 알겠죠? 여기 보면은 하루 10분 어휘라고 돼 있지? 역대 수능, 평가원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선생님이 실제로 애들을 앉혀놓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을 앉혀놓고 너희 지문 읽으면서, 그리고 문제 풀면서, 그리고 주어진 보기박스 보면서 모르는 어휘 다 동그라미 쳐봐. 아이들의 시선으로 동그라미 친 그 단어들로 구성한 그 교재 강의가 이 강의입니다. 알겠죠? 선생님이 작년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 어휘 교재가 1판, 2판, 3판, 4판까지 다 품절이 났어요. 선생님이 예상을 뛰어넘는 어떤 니즈, 아이들의 어떤 필요, 그게 있었던 거지. 이게 여러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강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의를 하루 10분 어휘라고 해가지고 어휘를 한 50분 강의를 하면은 한 100개, 200개 강의할 텐데, 그러면 여러분들 지루해서 못 들어요. 더군다나 여러분들은 요즘에 미디어 세대 중에서도 쇼츠를 좋아하는 강의잖아. 세대잖아. 유튜브 쇼츠, 뭐 인스타에서도 짧은 영상, 틱톡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선생님 어휘 강의를 틱톡처럼 했나요? 미쳤니? 그건 아니고,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짜투리 시간 활용해서 강의를
좀 효율성 있게 들을 수 있도록 한 10분 정도의 강의로 주제별로 올려드릴 거예요. 오늘은 고전 시가 인물과 관련된 필수어들을 한번 공부해보자. 이런 식으로 주제별로 선생님이 구성을 해서 한 10분 정도의 분량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짜투리 시간 그리고 화장실 갈 때 아무 때나 뭐 학교 왔다 갔다 하는 버스 안에서 이런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통과목 필수 개념 강의. 정밀한 독서, 그러니까 비문학 전용 강의겠지. 정밀한 독서 강의에서는 지문 유형별로 독해 비법을 먼저 배울 거야. 아, 선생님 지문 유형,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아니야. 그거 말하는 거 아니야. 그거 말고 그런 분야와 상관없이 글을 전개해 내려가는 어떤 지문 구성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두 가지 대상을 놓고 비교 대조하는 유형의 지문이 있고 또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 변화 양상을 살펴보는 통시형 구성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단계별 진행 과정을 살펴보는 과정형 지문도 있고 예시를 들면서 독자의 이해를 돕는 예시형 지문도 있고 여러 가지 지문 구성의 원리라는 게 있거든. 그거에 맞게 독해 비법을 전달을 할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문제 유형별로 일치 문제는 이렇게 하면은 빠르고 효율적으로 풀 수 있다. 비문학의 보기 박스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서 푼다. 경제 지문에 그래프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푸는 거다. 이런 문제 유형별 풀이법. 요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거의 없죠. 이걸 요 정밀한 독서에서 자세히 배우게 될 겁니다. 문제 유형별로. 알겠죠? 그리고 이제 깔끔한 문학. 이건 문학 전용 강의. 문학 심화 개념들. 심화 개념 그리고 영역별. 시하고 소설은 읽는 방향이 같아야 되나요? 달라야 하나요? 당연히 다르겠죠? 왜? 장르 자체가 다른데 그걸 똑같이 읽으면 어떡해. 소설도 막 함축성으로 접근할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영역별로 이렇게 지문을 읽는 것이다를 배우고 여러분들 스스로 지문 분석 정리까지 할 수 있도록 그걸 목표로 하는 강의가 깔끔한 문학 강의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EBS 완전학습을 위한 강의. 이건 뭐 워낙 유명한 강의니까 EBS 분석의 신 수능 특강, EBS 분석의 신 수능 완성.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학교 1학기 때 내신 대비가 굉장히 중요하죠. 3학년 때도 수시 모집에 반영이 되니까 그 학교 내신은 물론 수능에 연계될 지문들까지 최근 5년 동안 선생님 분석의 신 수특 수안에서 가르쳤던 작품들 수능 시험에 100% 적중했습니다. 그것도 선생님이 중요도 표시를 해놨거든. 별표 빵개부터 별표 5개까지. 근데 최근에 출제된 연계된 작품들을 보면 선생님이 다 별표 4개, 5개 쳐놓은 작품들. 그 안에서 거의 다 출제가 됐어요. 적중도도 높고 그리고 단순히 이 작품은 주제는 이런 거고 소재는 이런 거고 관례는 이런 겁니다. 됐죠? 이런 강의가 아니야. 직접 지문을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면서 세밀하게 분석하는 그런 강의입니다. 굉장히 친절한 강의야. 알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고난도 학습. 일단 최고난도 독서 그리고 최고난도 문학. 공통 영역에 있어서는 이 두 개의 최고난도 과정이 있는데 일단 독서는 주제별로 고난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인문 영역에서 논리학 지문 나오면 미쳐버리겠지. 뭐 이런 주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리학 지문. 예를 들면 뭐 연역 추론, 귀납 추론, 뭐 가능 세계 이런 식의 논리학을 다루는 지문들. 알겠죠? 그리고 또는 이런 거. 가나형 가 플러스 나 장문 독해 지문 있죠? 그거를 어떻게 하면 10분 내에 해결을 할 수 있겠는가와 관련된 고민. 그런 학생들의 고민에 의해서 주제별로 구성된 강의가 최고난도 독서. 알겠죠? 그리고 마찬가지 컨셉으로 주제별로 최고난도 문학.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고전 시가가 원문으로 나오면 도대체 어떻게 내가 읽어내야 할까? 그럼 고전 시가 원문 읽는 방법. 또는 뭐 이런 것들. 작가는 유명한데 작품이 굉장히 생소한 경우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이렇게 주제별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들은 평가원, 수능, 교육청, 이 모의고사들뿐만 아니라 사관학교나 경찰대 시험 문제들 그리고 독서 영역 쪽에는 리트 지문이나 이런 것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선생님이 단언컨대 대한민국
인강 역사상 최고난도 지문들로 구성되어 있는 강의일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저는 목표가 1등급이 아닌데 일단 1등급을 목표로 해야지. 저는 2등급만 맞아도 좋겠는데 이 강의는 안 들어도 되겠네요. 그건 아닙니다. 1등급들을 위한 강의가 아니라 1등급으로 올라서기 위해 들어야 하는 강의가 이 강의예요. 알겠죠? 그리고 하나 더. 고전 문학에 특별히 약한 친구들을 위한 고전 문학 10강 완성 강의. 이 강의에서는 단순히 예를 들면 고전시가 우리 같이 보자. 고대가요, 향가, 고려가요, 시조, 가사 보통 강의들이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안 합니다. 그게 아니라 고전 원문을 읽어내는 방법 그리고 주제별로 문제 유형별로 강의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 과정에서 타임어택. 인강 역사상 최초의 시도이자 마지막 시도였을 거야 아마. 많은 선생님들이 고민하신 게 뭐였냐면 시간 안에 못 풀던 애가 시간 안에만 풀어도 얘는 등급 2개는 오를 텐데 그럼 어떻게 하면 시간 안에 풀게 만들 것인가. 다들 고민은 하셨는데 강의로 이제 그거를 만들어내지 못하셨었는데 선생님이 이거를 교재도 내고 강의로 만들면서 선생님을 대표하는 강의가 됐죠. 작년에 선생님이 여름 시즌에 타임어택 특강을 세 지점에서 해서 세 군데에서 했었는데 이 세 군데에 모인 현장 수강생이 600명이 넘었어요. 그만큼 이제 어떻게 하면 도대체 시간 내에라도 풀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학생들의 고민이 많았던 거지 선생님을 대표하는 강의입니다. 이 타임어택 강의가 파이널 과정에 속해 있지만 강의 자체는 6월 평가원 이후에 바로 나올 거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좀 땡겨서 내주면 안 되냐라고 해서 이걸 땡기기 시작하니까 6평 이후에 강의가 나오게 된 거야. 알겠죠? 그리고 파이널 모의고사, 관리형 모의고사라는 건 뭐냐면 단순히 그냥 답안지를 주는 게 아니라 손글씨 자료를 깨알같이 박아가지고 다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할 거야. 알겠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성적 관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특별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실에서 특별 관리가 들어가는 그런 인강 최초의 관리형 모의고사. 알겠죠? 이렇게 공통 영역 커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선택 과목 커리큘럼,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선택 과목 필수 개념 학습해야 되겠죠? 정확한 엄매 선택자들을 위한 강의, 명쾌한 화작 선택자를 위한 강의. 내가 언매 선택이다. 그런 친구들은 이 강의만 들으면 됩니다. 화작 들을 필요 없어. 나는 화작 선택자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만 들으면 돼요. 알겠죠? 선생님, 언매 강의의 특징은 개념 자체를 지루하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문법 부분은 특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념 자체를 굉장히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고 재미있게 가르칠 거고 그리고 선생님에게 특화된 무언가가 있냐면은 문제를 문법 같은 경우에도 문제를 이 유형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만약 개념이 떠오르지 않을 경우에 실전 적용 능력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 그게 야매가 아닙니다. 그런 방법도 가르쳐 드릴 거고 물론 개념을 베이스로 탄탄하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실전 적용 능력 요거를 전달을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요즘 언매 강의들 보면 매체 쪽이 많이 빠져 있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매체 파트도 여러분들 한두 개씩 틀리는 친구들 많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래 놓고는 맨날 언매에서 나는 문법 공부하면 돼. 매체는 사이드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많은데 매체 사이드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11문제 중에서 문법이 5.5. 언어와 매체 중에 언어가 문법이잖아. 문법이 5문제 반, 매체가 5문제 반. 선생님, 반은 뭡니까? 그러니까 매체 쪽 문제인데 그 문제를 잘 들여다보면 선택지를 들여다보면 문법적인 특징을 묻는 문제. 그거 뭔지 알죠? 공부 좀 돼 있는 친구들은 알 거야. 그래서 언어 파트와 매체 파트를 거의 동일 비중으로 수능에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동일 비중으로 공부할 수는 없어. 당연히 문법 쪽이 더 공부량은 많아야겠지만 매체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 강의에서는 매체도 상세하게 다루도록 할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명쾌한 화작 강의는 화작은 공부량보다는 질적으로 우수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죠. 지문의 유형별 독해 방법이라든가 그 발표 지문에서 나오는 문제 유형 3가지 어떻게 풀 것이냐 문제 유형별 풀이법 그리고 화작에서 화법 플러스 작문 융합 지문을 어떻게 하면은 시간 안에 빠르게 풀 것인가 시간 단축 이런 것과 관련해서 10강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선택 과목도 요즘에 좀 어려운 문제들은 손도 못 대게 어렵게 나오죠.
근데 그 문제 때문에 등급이 갈리는 경우들이 있잖아. 그래서 선택 과목도 고난도 특강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고난도 엄매, 최고난도 화작 둘 다 이제 선택 과목 만점의 필수 코스. 이 강의들은 강좌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7강 내외로 진행이 될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선택 과목도 야 그냥 나 개념학습 엄매 강의 하나 있으니까 이거 들으면 돼가 아니라 이렇게 코스별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알겠죠? 이 코스를 따라오면 여러분들 선택 과목 11문제는 무조건 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15분 안에 다 풀면서 다 맞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강의를 구성을 했습니다. 자, 정확한 엄매. 여기 보면은 개념부터 실전까지라고 써 있죠. 단순한 개념 강의가 아니라 수능형 실전 문제들 어떻게 적용해서 문제를 푸는지 그 연습까지 많이 할 겁니다. 알겠죠? 그다음 명쾌한 화작 10강으로 화작에 대한 고민은 끝난다. 그리고 선택 과목 고난도, 최고난도 엄매, 최고난도 화작 이 강의들. 선택 과목 고난도 강의가 있는 선생님들이 별로 없어요. 이것까지 선생님이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선생님 강의 시스템 뭐 일종의 홍보라고 생각하고 보셔도 좋습니다. 나도 뭐 OT 영상에서 홍보할 건 홍보할 수 있는 거니까. 자, 일단 첫 번째. 선생님 현장 강의가 뭐 이게 대치동, 그리고 목동, 그리고 뭐 평촌학원과 영통학원과 모든 지역에서 모든 수업들이 다 마감이 난 상태로 지금까지 진행이 됐어요. 여기 선생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거잖아. 선생님이 이투스대에서 현장 강의 수강생이 가장 많은 선생님입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죠? 현장 애들은 성적이 오르면은 다음 달에 학원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수능 볼 때까지 쭉 따라와요. 그만큼 결과적으로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입증이 된 강의들이야. 알겠죠? 자, 다음 두 번째. 방금 얘기했죠? 성적이 오르니까 애들이 현장에 그렇게 넘쳐난다. 보통 이제 현장 강의 기준으로 했을 때 선생님 거의 현장 강의잖아요. 얘들아 온라인 친구들 잘 들어요. 인강의 좋은 점은 현장 강의를 그대로 촬영한 그 촬영본을 여러분들이 집에서 볼 수 있다는 거. 선생님의 모든 강의는 현장 강의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현장에 학생들이 앉아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될 거예요. 알겠죠? 뭐 현장은 따로 뭘 해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 강의를 그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알겠죠? 선생님 수강생 중에서 이제 작년에 6월 평가원과 수능 성적을 비교해 봤을 때 뭐 성적이 이렇게 오른 친구들이 비율이 굉장히 높았다는 거야. 많이 올랐죠? 여러분들도 이 안에 들어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교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퀄리티 높게 이렇게 제작이 돼요. 몇 개의 교재만 보여드릴게요. 국기공 같은 경우에 뭐 표지가 이쁘다 이런 게 아니라 안에 해설지가 이렇게 손글씨 형태로 하나하나 지문 분석, 지문의 답의 근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거의 완벽하게 짜임새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소통하는 걸 선생님이 중요시 하는데 그렇지 현강 같은 경우에 애들이 와서 직접 나를 보면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근데 온라인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할 거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유튜브 라이브도 자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온라인 제자들하고 서로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이게 될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선생님이 이제 온라인 제자들을 딱 어떤 여름 시즌에 날짜를 정해놓고 100일 콘서트도 하고 그리고 온라인 제자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도 이렇게 강당 같은 거 빌려갖고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했는데 이 코로나가 어떠한 상황으로 진행되는지에 따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알겠죠? 이만큼 선생님이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라는 거지. 이건 여러분들이 믿어도 돼요. 알겠죠? 자,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것만은 약속할 수 있다라는 5가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시키는 대로만 하면 점수는 무조건 오른다. 뭐 이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겠지만 이거를 진짜 점수 상승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선생님들은 많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그 방향만 잘 잡고 따라오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디서 어떤 수업을 들으면 어떤 공부를 했건 상관없이 선생님의 학습 방향대로 잘 따라와 주시면 점수는 무조건 오를 거예요.
평강 제자 중에 이런 애도 있습니다. 8등급이었는데 8등급이면 사실 그냥 대강 읽고 대강 푸는 수준이라고 봐야지. 근데 수능에서 한 개 틀린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스타트 지점을 생각하지 말고 선생님이 제시하는 방향대로 잘 따라와 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다음 두 번째, 시험에 나올 것만 가르친다. 사실 수능 국어가 뭘 공부해야 될지 생각해 놓고 보면 너무 범위가 방대하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지? 선생님은 이런 내용까지 우리가 갈 필요는 없다. 선생님 저는 거기까지 가고 싶은데요.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예를 좀 봐봐. 내가 지금 시 문학 공부를 하고 있어. 표현법 공부를 해. 근데 이제 개념서를 보니까 비유적 표현해서 직유법, 은유법, 의인법. 좋다 이거야. 근데 막 제유법, 환유법 이렇게까지 가는 경우들도 있거든. 그런 내용들이 수능에 출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가 아니라 없어.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미 이 분야에서 오랜 시간 강의를 한 베테랑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지 않을 것까지 나 잘난 맛에 막 가르치고 이런 강의는 절대로 하지 않을 겁니다. 알겠죠? 거봐요. 지금 막 사이렌 울리고 난리 났잖아. 밖에서. 시험에 나올 것만 가르쳐라 이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다음 세 번째. 추상적으로 가르치지 않는다. 이건 나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할 텐데 요즘 많은 국어 수업들의 문제점이 뭔지 알죠? 내가 수업을 들을 때는 그냥 납득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내가 수업을 듣고 나서 혼자 해보려고 하면 어이씨 안 돼! 소위 말하는 체화가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선생님 강의는 이제 제자들의 반응을 들어보면 체화가 굉장히 잘 되는 강의, 그리고 집에 와서 내가 배운 대로 했을 때 적용하기가 좀 쉬운 강의, 적용이 잘 되는 강의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해. 수강 후기를 보면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죠. 내 입으로 일말하긴 그렇지만 어떤 친구는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 지금까지 막 모든 이런저런 책도 많이 보고 강의도 많이 들어보고 뭐도 다 해봤는데 성적이 돌덩이처럼 움직이지 않다가 선생님 강좌 딱 하나, 그게 아마 타임어택이었을 거예요. 그 강의 하나 딱 듣고 나서 갑자기 뭔가 딱 이 방향이구나 해가지고 그 방향대로 체화해서 공부해봤더니 성적이 갑자기 쭉 올라가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절대로 추상적으로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섬세하고 구체적인 방향으로 전달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적용할 때도 다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알겠죠? 자, 그다음에 지루하게 수업 진행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강의를 스튜디오가 아닌 현장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어휘 강좌 빼고. 어휘 강의는 이제 현장 강의 개강하기 전에 선생님이 먼저 촬영을 다 하기 때문에 그것만 선생님이 혼자 촬영을 할 거고, 근데 그것도 재밌게 진행할 거야. 그리고 모든 강의를 다 현장 학생들과 함께 촬영을 진행할 거야. 그래야 여러분들 입에서도 현장은 따로 뭐 해주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안 나오지.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강으로 수업을 듣지만 내가 저 강의실에 앉아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생동감 있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선생님의 강점이에요. 알겠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보다 선생님이 더 노력하는 그런 선생님이 될 거야. 당연하지. 너희는 지금 학생이고 나는 이걸 직업업으로 삼는 사람이니까. 당연하긴 뭐가 당연하니? 대학은 네가 갈 거지 내가 갈 게 아닌데. 네가 나보다 당연히 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근데 뒷바라지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 잘 끌고 가려면 나도 치열하게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5시간, 6시간 잘 때 선생님은 3시간, 4시간 자면서 수업 연구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교재 연구 많이 해서 여러분들에게 질 좋은 수업을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선생님 강의 목표는 이거예요. 내 새끼들은 전원 1등급이다.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선생님 내년에 재벌돼요. 그런 일은 없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마인드로 여러분들을 가르칠 거예요. 여러분들도 3등급을 목표로, 4등급을 목표로 선생님 강의를 들으려고 하지 말고 1등급을 목표로 선생님 강의를 듣도록 하세요. 너와 내가 만나서 시너지를 일으키면 다들 수능에서 진짜 1등급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알겠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생님이 생각하는 거, 요즘 이제 선생님도 나이가 조금 들어가면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부모님께서 이제 인강 패스나 이런 거 강좌 구매를 해주시니까 강의를 들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만약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선생님도 물건 하나 살 때 되게 고민을 하거든. 이 물건을 내 10,000원 주고 샀어. 그러면 이 물건이 10,000원만큼의 값어치를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경우에 굉장히 사놓고 아깝잖아. 선생님 강의도 마찬가지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선생님이 설명회를 다니면서 하게 됐어. 학부모님들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 뒷바라지 하느라 굉장히 힘드실 텐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내 강의를 선택할 때 이 강의를 선택해서 교재도 구매하고 강의도 구매해서 들었어. 그랬을 때 내가 투자한 것 이상 내가 그래도 뽑아냈다, 이런 생각이 들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 강의에 투자한 시간 그리고 노력, 그거에 2배, 3배를 얻어갈 수 있게끔 해야 맞다, 그래야 내 마음도 편하다라는 생각을 얼마 전부터 되게 절실히 하게 됐어요. 그래서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연구하고, 알겠죠? 그런 마음으로 가르칠 테니까 여러분들도 기왕 수험 생활을 하는 거 독한 마음으로 달려들도록 합시다. 알겠지? 자, 커리큘럼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서 봅시다.